네, 지난 설 연휴를 보내면서 정치권이 돌아본 민심의 요구는 경제 살리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으면서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부와 여당, 넓게는 정치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설 연휴 맞아서 어떻게 지역구 충남 논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 금산, 계룡입니다. 네, 다녀오셨습니까? 예, 가서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무슨 쓴소리나 격려 말씀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모두 다 이제 경제 걱정하고 계시고요. 예. 지역을 좀 빨리 발전시켜서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일관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문이 있습니다. 네. 경제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보면은 예. 너무 한산합니다. 작년하고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참 고통이 대단하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구사항 중에는 아무래도 경제 또는 민생 여기에 대한 게 많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완구 총리가 우여곡절 그때 취임했습니다. 충청 예. 민심의 반응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완구 총리 지역이 또 바로 제 옆 동네 부여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주 침착한 분위기고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총리로서 이제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감정을 또 밖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자, 일단은 앞으로 총리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기대감이 예, 많이 좀 있었습니까? 예, 네. 예, 예. 아시는 대로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겠는데. 예. 이 최고위원께서는 그동안 현 정부의 성과 또 예. 가장 시급한 앞으로의 과제 이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2년 동안 이제 일관되게 창조 경제하고 통일 기반 조성 이 두 개의 큰 국정 목표를 내세우고 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가시적인 성과 내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그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일관되게 네. 이 두 개의 정책 목표에 매달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치열하게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2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3년 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연금을 비롯한 복지 개혁이라든지 네. 이런 개혁을 더 치열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또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서 이거 추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남북 관계 역시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어제 북한이 무슨 전투태세 확립하라 이런 김정은이가 이런 명령도 내렸다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북한 정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등장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 면도 있습니다. 장성택을 축청을 하고요. 예. 또 겉으로는 선군 정치라는 말이 좀 후퇴는 했지만 당이 좀 중심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군사 위주의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핵 역량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국제사회하고 이게 좀 충돌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 정권 또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더 유연하고 또 대담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이제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유라시아 프로젝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시베리아라든지 중국 대륙을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가스, 에너지 이런 걸 연결하는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구상만 나와 있지 북한이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끈질기게 또 대담하게 정책을 전환하면서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네.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이 오이사 조치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금강산하고 오이사 조치 해제 이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무조건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은 북한 정권은 자기들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그 평화적인 통일 또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여기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예. 우리의 전략으로 이 문제를 대담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 이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사회 내부에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 풀어 나가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네. 시점이라고 생각하죠. 예. 오는 5월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예.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예. 그에 따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어느 쪽이 예. 더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좀 미묘한 문제 아닙니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요. 네. 또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기대를 갖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 러시아의 의도는 또 우리 생각하고는 또 좀 다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그 러시아가 이제 승전 70주년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본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선전 포고를 하고 그냥 밀고 내려와서 북한을 그랬었죠. 점령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체제가 이제 볼셰비키 공산주의 그 체제였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이 이렇게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러시아의 승전 행사라는 그 의미, 예. 하필이면 거기에 가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자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던데 혹시 좀 귀띔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예. 오늘 발표가 예. 되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오늘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예. 여러 인물들, 예. 1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던데 예. 아마 이최구 의원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해당되는 거론되는 인물들, 적절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한 4명 정도 이야기하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예,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자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인물을 고르는 것인데요. 예. 사실 비서실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항상 마지막 의사 결정을 하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감각도 있고 또 용기 있는 이런 분이 비서실장을 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적임자를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예. 몇몇 부처 장관도 내정이 됐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의원 출신 장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총리를 포함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이게 시한부 내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던데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래전에 이제 의원 신분으로 이제 장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 장관은 특히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그냥 평상시에 편안하게 하는 장관이 아니고 굉장히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장관인데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데 역할을 하는 데는 뭐 현역 의원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면은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10개월 동안 장관 시키려고 그분들한테 지명한 건 아닐 거고요. 네. 또 의원들도 10개월만 장관하고 총선에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장관 가겠다고 이렇게 수락한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점에 장관을 맡으면은 내년 총선은 잊어버리고 안 나올 것이다. 잊어버리고 네.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이런 장관 역할, 뭐 국회의원보다 더 소중한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필 전 총리의 부인 박용옥, 박용옥 여사의 빈소에는 혹시 좀 다녀오셨습니까? 예, 뭐 다녀왔습니다. 가서 JP 어른 모시고 한참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를 이른바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 정치권에 주는 무슨 훈수 말씀 같은 거 좀 들은 게 있으면 공개를 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이 야당 의원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 이제 JP 어른이 이제 정치하실 때보다 지금 국회가 많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덕담을 하시면서 이제 여야가 그렇게 싸움만 하지 말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7시 28분입니다.